이제 발언이 논란이 됐대요. 장동민 씨가 개그맨이시죠? 청년들이 일을 안 하려 한다 발언이 논란이 됐대요. 어떤 분들은 공감을 되게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네가 뭐 청년들의 마음을 아냐 막 하면서 반박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로는 청년 쉬었음 인구가 71만 7천 명 역대 최고고 원인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닌 일자리의 질 문제로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 해석이죠. 사회 문제에서는. 장동민 씨가 근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언을 했대요. 이제 발단은 뭐냐. 현재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험한 채용 현장을 근거로 해서 발언했대요. 자기가 채용 공고를 올린 거예요. 자, 올리면 취업 공고를 내면 지원하는 2030 세대가 없고 4050 세대만 원서를 낸다. 취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동민 씨 발언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르는 게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힘든 일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이제 힘든 일이라고 하거나 이러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내가 선호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의 직업 선택 기준이 문제라는 취지로 약간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제 실제 채용 현장의 어려움에는 동의를 하는데 보통 반박하는 의견은 이거였어요. 형편없는 근로 환경과 처우가 진짜 문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들어가서 저기서 일을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저기 가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근로 환경이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 착취가 원인이라고 많은 청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주고서 노동을 착취한다. 그 다음에 사장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동민 씨는 본인이 사장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정총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난해 2030 세대 쉬었음 인구는 71만 7천 명이래요. 그냥 쉰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구직 활동이나 이런 거 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직을 위한 노력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저기 2030 세대가 71만 7천 명이라는 거죠. 쉬어쓴 청년의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83.4%는 과거 취업 경험이 있음. 그래서 처음부터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83.4%는 일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해요. 최근 1년 이내 직장을 그만둔 청년 중에 92.7%는 중소기업 퇴직자고요. 47.1%가 임시 또는 일용직 종사자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만두는 거는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임시직에서 청년이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쉬어쓴 청년이라는 거는 내가 일을 했었긴 했는데 해보니까 여기는 내가 다닐 곳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다닐 곳이 아닌 거죠. 자, 청년들이 그만두는 진짜 이유는 퇴직 사유 분석을 해보면은 36.6%가 개인적 사유라고 해요. 근데 개인적 사유라는 거는 결국에 되게 뭐 포괄적인데 마음에도 안 들고 인간관계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떤 고용 조건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업 여건 불만족이 29.9%. 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버틸 만한 환경이 아니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K자형 고용이 양극화다해서 고용 시장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중이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이제 요렇게 가는 이게 K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경우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게 대표적인데 미용 쪽이나 60대 이상 대기업 상용직은 이제 고용 계속 이제 확대를 하고 위쪽으로 하면 아래쪽으로 가면 임시직을 계속 고용하겠죠. 매출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고용이 이제 위축이 되고 일자리 미스매치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머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래서 유연 안전성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고요. 이제 대부분의 시민단체나 정부가 보는 입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총에서는 고용 규제를 좀 완화하고 격차를 좀 해소하고 실업시 소득 보전을 좀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뭐 냉정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니까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무직으로 성공하려면 지금 AI 영향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상위 3% 안에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AI가 없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덜 했는데 지금 AI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점점 더 뭐 어떤 데스크자, 이제 사무직이 할 수 있는 이제 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한 3% 정도가 사실 공부나 사무직을 해서 살아남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직이나 기능직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을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중소기업도 뭐 아까 안 뽑는다 맞거든요. 그것도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중소기업 쪽은 너무 안 좋거든요. 반도체 하청이나 막 이런 거 아니고서는 되게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제가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뭘 해야 되냐가 고민이라고 하면 아무거나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 20대 초반에 할 일이 어디 있을까? 내가 날 찾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대 초반에. 없거든요. 20대 중반에 날 찾아주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그나마 저는 이제 공부해서 뭐 이렇게 전문직이라는 길을 택했으니까 하는 거지. 사실 대학만 다닌 20대 중반한테 일을 그냥 맡길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기회가 오면 일단 한다 마인드였어요. 기회가 오면 일단 한다. 기회가 오면은 그게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 일단 해보는 거예요.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해야 이제 사실은 업무적으로 경험이 쌓이면서 올라가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고에 대한 문제도 있죠. 고용 유연화라는 거는 해고가 안 되니까 새로운 사람 뽑을 수 없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쓸모없는 인력을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이거는 다른 사람 그 이제 실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또 사건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20대 분들은 인생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매번 좀 강조하지만 좋아하는 일보다는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못하는 걸 익혀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뭐냐. 특히 조언, 부모님들 조언도 뭔 조언을 하냐.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해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을 모두가 할 수 있는 사회면 참 좋겠어. 참 좋겠는데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저는 100명 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는 사람을 100명 중 2명 정도로 봐요. 2%. 2%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돈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일단은 생존과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경우가 20대는 많다. 근데 10대 분들은 사실 아직 몰라요. 이 현실을. 30대 후반만 돼도 좀 아는데 20대까지는 몰라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지금 20대 분들 AI 때문에 취업 못하고 해가지고 뭐 기본소득이든 뭐든 해서 국가가 생을 보장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믿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인생을 도박에 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쵸. 좋아하는 부분 20%, 싫어하는 부분 80%가 업무의 비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도 공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청년분들은 저는 일을 가리면 안 된다고 봐요. 일을 가리면 안 된다고 보고, 일단은 일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최근에 제 아는 지인 분들이 40대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쿠팡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해요. 쿠팡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만 진짜 계속 열심히 하면 돈을 보상을 잘 챙겨주거든요. 근데 1인 창업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젊은 분들이 뭘 창업할 건지 그러니까 뭔가 업무 경험이 뭔가 있어야지 창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걸 하려면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걸로 계속 부딪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가 굉장히 좀 힘들다.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결과는 그분들은 이제 결국에 20대 때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이제 30대 때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사실 이제는 더더욱 모든 사람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전보다 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참 어렵지만 좀 결단을 내려야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냥 한다는 마인드로 해서 여러 가지 돈이나 이런 것도 이제 불려나갈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세이노의 가치 요즘에 또 다시 좀 초심 잃은 것 같아서 다시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요즘에는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면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과거의 선조들은 그걸 기회라고 불렀다고. 저는 그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지인 쿠팡에서 일하시고 느낀 점. 첫 번째, 쿠팡에서 일해보니까 다른 일이 쉽다. 네. 쿠팡에서 일해보니까 다른 일이 쉽다. 두 번째, 쿠팡에서 일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더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보니 생존에 있어서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오히려 더 깨달았다. 이게 세 가지. 저는 초심 잃어가는 느낌이 들면은 바로 다잡기 위해서 많이 책을 봐요. 창업 관련으로 멘토 비슷한 걸 해봤는데 20대 합사 창업 아이디어 들어보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준님 말씀하신 대로 현업을 안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매번 20대 초반 친구들한테 멘토링 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제발 학교에서 뛰어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책으로 보지 말고 유튜브로 보지 말고 제발 그냥 현업을 해보라고. 현업. 저 같으면 저도 예전에도 이런 것도 해봤는데 전기공사하면 또 따라도 다녀보고 인테리어 하면 또 따라도 다녀보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다들 막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너무 무슨 어떤 이렇게 집단적으로 세뇌가 돼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리고 저는 제 마인드는 제 책에서도 이건 썼는데 뭐냐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인간은.
예를 들면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창업할 때 자기계발서를 보면은 창업한 분들은 나의 장점을 막 살려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돼.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세요? 그분들은 투자를 받았거든요. 이거를 간과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미친 듯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 내가 일단 1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업무 경험을 하고 투자를 받았어요. 받으면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못하는 거는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으로 보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초반에는 자기가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엔 투자를 받아서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전략을 쓰면 안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거를 잘하게끔 만들면서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냥 맨날 유튜브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사실 잘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아무리 지금 정말 날고 기는 사람이어도 제가 일론 머스크 정도 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의 인생 전략을 내가 써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요즘에 그 10대, 20대 분들이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성공을 한 사람들 중에서 질극상으로 성공한 사람들 예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적용해도 안 돼요. 그분들 말 그대로 해봐요. 안 돼. 용준 유럽에서 디자인학과에서 1년 동안 알려주는 건 어떻게 제품이 대량 생산되는가를 공장 기술들을 주입시킨 이후에 디자인을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제품 시장성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게 맞아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당연히.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업계에 있는 친구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요. 제가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자, 영상 편집을 하는 PD가 되고 싶어. 영상 편집을 하는 PD가 되고 싶어에서 문제점이 뭘까요? 너무 포괄적임. 누구한테 고용되어야 한다. 맞아요. PD면 총괄로 다 해야 하는 사람. 야, 역시 바로 나오네. 자, 이게 뭐냐면 PD라는 거는 영상 편집만 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PD를 보면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영상 편집만 하겠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편집만 할 줄 아는 기술자가 되면 안 되는 직업이 PD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영상 촬영은 카메라 기자목 아닌가요? 맞아요. 큰 방송사는요. 유튜브는 아니에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PD를 섭외하거나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아니에요. 영상 촬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편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게 뭐냐면 PD면 기획을 해서 내가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체리피커가 되고 싶은 사람의 마인드. 딱 맞아요. 돈은 많이 벌지만 일은 작게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걸 꿈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목표로 생각하고는 직업인데 PD가 뭘 하는지도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PD 한 명 해가지고. 근데 이 어떤 사람이든 능력의 격차는 어마어마해요. 어떤 사람은 기획도 하죠. 섭외도 하죠. 종합예술. 근데 이게 돈 벌려면 종합예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전문가가 되겠다. 전문가 좋죠. 전문가 수준으로 다들 공부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공부 열심히 해서 그것만 할 줄 안다고 그러면 되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업가들이 일이 많아지느냐?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이 많아지는 뻔해요. 돈 벌려면 하나만 해서는 안 되거든. 근데 직장인 모드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직장인 모드로 나는 여기 부서에 들어가서 이 일만 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결정해요. 직업을.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뒷일이 있어.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쵸? 근데 이게 진짜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공통적으로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상 편집자분들, 그러니까 PD를 지원하거나 PD를 그러니까 희망하거나 영상 편집하고 싶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뜨내기 같은 스타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게 영상 편집하면 맨날 내가 유튜브로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되게 좋은 직업 같이 보여. 되게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되게 약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스펙 쌓고 취업하고자 하면 중소라도 대기업만큼 주는 회사 의외로 많습니다. 맞아요. 의외로 있어요. 맞아요. 진짜예요, 이거. 정말 진짜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이제 20대 분들이 진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요즘에는 저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가르쳐서 키우기가 싫어요. 진짜 이 생각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가르쳐서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PD가 어떤 직업이고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100명 중에, 20대 중에. 전 5명 이내라고 봐요. 그 5명 이내가 성공해요. 그 5명이. 그리고 나머지 95명은 사실은 취업을 해도 무의미한 사람이 돼요. 브루스리님. 이게, 그러니까 20대 때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시기예요. 너무 많은 시기. 사실은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 분들이 저는 오히려 악바리 정신이 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일을 미친 듯이 해야 되는 시기가 20대인데 더 악바리 정신이 별로 없어요. 막 파고들고 막 미친 듯이 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Z세대에게 애국심인 헌신에 대한 얘기하면 대부분 거부감도 올라오고 맞아요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저희가 채용할 때 무슨 사업보복 얘기 하겠어요. 내가 네 일만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돈 주겠다 이 얘기 해야죠. 그 얘기 해야 되니까요. 제가 그냥 좀 냉정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안한데 진짜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만약에 진짜로 정말 삶을 바꾸고 싶으면 나한테 그냥 상담 신청을 해라. 내가 그냥 직설적으로 네 문제점 말해줄게. 진짜 안 되면 얘기를 해라. 이게 안 돼요. 본인들이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안타까워. 제가 자소서 볼 때마다 맨날 느낀다니까요. 자소서 보는데 진짜 이거를 하이닉스가 쏘아올린 공이라는데 이게 아니야. 진짜 자본만 많은 공부만 하면서 살고 싶다. 세상은 신기한 게 넘쳐납니다. 와 용재님이 저랑 마인드 진짜 비슷하시다. 저도 저런 마인드예요. 제가 진짜 돈 걱정 없는 수준으로 진짜 돈이 많아지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책 실컷 보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내가 모르는 분야 있잖아요. 모르는 분야 가서 막 공부해보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